자, 우리 29번 특별계정 자산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펀드에서 쓰는 우리 단위와 관련돼서는 개수를 좌라고 표현합니다. 좌수로. 자, 그리고 펀드의 시가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펀드는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펀드는 여러분들 시가 평가한다 라고 하면은 요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몇 개 가지고 있니? 그러면은 몇 주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좌당 기준 가격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게 바로 시가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펀드 최초 계산할 때 여러분들 펀드 최초 계산할 때 우리 기준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천좌당 1,000원부터 기준 가격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기준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1,000개 묶음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펀드에서 쓰는 룰이에요. 룰. 이건 규칙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준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한 좌가 1,000원이 아니고 항상 1,000좌 묶음으로 기준 가격은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속뜻은 여러분들 한 좌가 1원으로 시작했다, 그런 속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어치 이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펀드의 오늘 날짜에 기준 가격이 2,000원이다 라고 하면 몇 좌를 취득할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2,000원이라는 얘기는 1,000좌가 2,000원이니까 하나당 얼마짜리다? 2원짜리다.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2원짜리 2천만 원어치 삽니다. 몇 좌 살까요? 1,000만 좌 사겠죠? 1,000만 좌. 자,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펀드가 최초 개설됐다. 그러면은 기준 가격이 얼마일까요? 최초 개설할 때는 기준 가격이 1,000원일 거예요. 1,000원. 자, 그랬을 때 내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좌 살까요? 그렇죠. 하나가 1원짜리니까 10만 원어치. 몇 좌? 10만 좌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월 1일 날짜에 자, 만약에 기준 가격이 2,0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똑같이 10만 원의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보험료 내듯이 납입했다라고 하면 몇 좌 취득할까요? 자, 하나가 얼마란 얘기죠? 2원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10만 원어치 2원짜리 사니까 5만 좌 취득하겠네요. 그러면은 특별 계정 보유자 수는 총 몇 좌일까요? 앞에 10만 좌가 있고 추가적으로 5만 좌 샀으니까 15만 좌가 될 거다라는 거죠. 3월 1일 날 기준 가격이 3,000원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당 3,000원이 되는 거죠? 3원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5만 원 이렇게 5만 원 더 올려가지고 들어갔다. 그럼 15만 원 넣어서 3원짜리 산다는 얘기죠. 몇 개 살까요? 그렇죠. 잘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 개 삽니다. 그러니까 15만 개에서 5만 개 더 사니까 20만 좌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4월 1일 날 추가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기준 가격 4,000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나가 얼마짜리라고요? 4원이라고요. 자, 그때 내가 만약에 20만 원어치 돈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20만 원 집어넣는데 하나가 4원이에요. 그렇죠? 몇 개 살까요? 똑같이 5만 개 또 사겠죠. 그러면 보유자 수는 몇 자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해낼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잘 흘러가면서 내가 돈 집어넣었을 때 몇 개씩 추가적으로 사는지만 계산을 잘 해낼 줄 알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표에서 우리 해당일 기준 가격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전일자도 있고 전일도 거래됐고 오늘 당일도 우리가 거래됐다라고 할 경우에 전일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3시 반, 3시 반이면 3시 반 이렇게 거래를 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거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결산을 합니다. 매일매일 결산. 그렇죠? 결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날짜에 운영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이라는
자산이 적립금 특별계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좌 가지고 있다. 10개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10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당 얼마로 끝난 거죠? 총 10,000원이니까 총 10개가 하나당 1,000원으로 끝난 거죠. 자, 오늘 날짜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결산하다 보니까 15,000원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당 몇 개로 얼마로 끝난 거죠? 1,500원으로 끝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당 시세를 얘기해요. 개당 시세. 자, 펀드에서는 무슨 말을 쓴다고요? 기준 가격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날짜에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준 가격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 1,000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500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1,500원 아니죠. 1,000원이라고 얘기해야죠. 왜요? 오늘 다 끝나야지 1,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 시세 기준 가격이 얼마니? 라고 물을 때는 이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격, 우리 펀드의 시세는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말 산정한 금액이에요? 전일 말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기준 가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당일 말이 아니고 전일 말. 자, 이런 부분들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10개죠. 10개. 자, 만약에 이때 하나당 1,000원짜리였는데 오늘 하나당 1,500원으로 됐어요. 결산했을 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실적이 호전됐다는 얘기죠. 실적 호전.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는 개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내 적립금액이 늘어났나요? 그쵸? 적립금액이 늘어난 거지 가지고 있는 개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특별계정 보유 좌수가 또는 증가하는 경우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거의 정답이 항상 실적이 호전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당 시세가 올랐다 그 말이죠. 이거 시가가 변동했다고 해서 내 가지고 있는 개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는 아니죠. 자, 증가하려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사야지 증가하는 경우고, 자, 감소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팔아야지 감소하게 됐죠. 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연습들 잘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 확인 안내라고 돼 있는데요. 공시 확인 방법. 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회사의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용합니다 라고 해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라는 게 있고요. 우리 변액보험 가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교부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특별계정 운용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은 이 정도의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기준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계약관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한 우리 계약자가 자기 계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정에 적립금액이 얼마가 있고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은 얼마 받을 수가 있고 약관대출 얼마 받을 수가 있고 그 내 계정에 있는 속 내막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계약관리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계약자한테 자주 우편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약관리 내용은 우편물로 통보하는데 우리가 분기별 1회 이상이에요. 분기별 1회 이상. 반기별 그럼 틀려요. 분기별 1회 이상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특별계정 펀드 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펀드 현황, 특별계정 운용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시로 나와 있죠. 자, 기준 가격 1,150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전일 대비 어제보다 2원 증가했다. 2.00 하면 2원 증가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누적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환산 수익률 이런 말도 나오고요. 다음으로 순자산 가치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펀드 설정할 때 여러분들 최초 기준 가격은 1,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날짜의 시세가 1,150원이래요.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펀드 설정일에 실적이 호전됐다, 좋아졌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몇 퍼센트 정도 좋아졌냐라고 보면은 1,000원짜리가 1,150원이 됐으니까 15% 좋아진 게 되죠. 그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15% 좋아졌다. 자, 다음으로 전일 대비 어제보다 2원 증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기준 가격은 얼마였을까 봤더니 1,148원이었다 이런 뜻이죠. 1,148원. 자, 그러면은 어제 기준 가격이 더 낮았죠. 그러면 똑같은 돈 가지고 이 펀드를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어제 사야지 많이 사나요? 오늘 사야지 많이 사나요? 어제 사야지 많이 사죠. 자, 기준 가격은 시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가가 싸다, 그죠? 싸다라는 거예요. 낮으니까 더 많이 산다, 조금 산다, 더 많이 산다. 즉 좌수로 따지면 더 많다, 적다, 많다 그런 말이죠. 어제 사는 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OX 문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 가격이 높을 때, 기준 가격이 낮을 때보다 기준 가격이 높을 때 좌수로 환산하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더 적다, 낮을 때가 더 많다. 맞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연환산 수익률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6%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 펀드는 여러분들 지금 펀드 설정일에 총, 이게 누적 수익률은 총 수익률을 얘기해요. 연환산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을 얘기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6%씩 났다라는 거예요. 자, 1년에 6%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년이면은 총 몇 프로 났다는 얘기예요? 12% 나는 펀드다라는 거죠. 3년이면 몇 프로 나는 펀드란 얘기예요? 18% 나는 펀드다 이 얘기잖아요. 연환산 6%다라는 얘기는. 근데 이 펀드는 총 몇 프로 났죠? 15% 났잖아요. 지금 1,150원이니까. 그러면 몇 년이나 지났을까라고 우리가 몇 년 기간 경과를 한번 역추적해 보자는 얘기예요. 2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3년은 아직 안 됐을 것이다. 요 구간, 요 사이에 있으니까. 즉 뭐예요? 2.5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겠다라고 한번 보면은, 자, 이 펀드가 만약에 3년 지난 펀드다라고 하면은 3년 지난 펀드다. 그러면 연환산 수익률은 몇 프로냐라고 하면 몇 프로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평균이니까. 자, 15% 나누기 3년 하니까 1년당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연환산 수익률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연환산 수익률, 요거는 여러분들 최근 1년의 수익률이에요? 아니면 평균적인 수익률이에요? 평균 수익률인 거죠. 따라서 이 표에서는 최근 1년의 수익률, 최근 1년치의 수익률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순자산 가치가 5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순자산 가치는 매일매일 적립금액이 기준 가격이 시가에 따라서 변동하니까 적립금액도 바뀌겠죠? 따라서 요 실적들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이 바로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순자산 가치하고 실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실적이 반영된 금액이 순자산 가치니까.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펀드가 1년이 넘는 펀드만 이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이 안 되는 펀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짜리 된 펀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120%다.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1년이 안 되는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 가격이 처음부터 1,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날짜의 기준 가격이 800원 이렇게 되는 펀드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00원짜리가 200원 손실 본 거죠? 마이너스 20%된 펀드예요. 이처럼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환산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해당 펀드와 관련된 주요 특징들 여러분들 요거 해석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파트 특별계정 자산평가 및 공시 요 파트만 해도 2문제 정도는 나와요. 자, 자산평가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학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